사과의 말씀 없나요? 내가 숨진 아이에게 사과할 생각 전혀 없습니까? 왜 때리셨어요? 지속적으로 때리셨나요? 아이 왜 교회에 맡기셨어요? 네. 본인의 외손자가 숨졌고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저렇게 향하는 모습인데 조금 전에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11살 어린이면 정말로 너무 어린 아이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아이가 교회에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가 뭐 감옥 같았을까요? 왜 2번이나 탈출을 해서 이 편의점이나 식당 이런 데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예. 또 그 사람들은 도움을 뭐 이게 내 아이도 아니니까 어떻게 도움을 주지 하다가 또 지구대로 데려가고 지구대에서 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또 교회로 가고 아이는 거기가 아마 감옥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뭐 38시간 정도 지금 묶여가지고 마지막엔 병원으로 옮겨져서 결국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이 일련의 사건들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뭐 어른들의 무관심인 건지 아니면 아이를 돌보기 싫어서 그랬던 것인지 일정 부분의 뭐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관련된 교회라고 하니까 목사도 구속이 됐고 외할머니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에 좀 속도가 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 전부터도 계속 학대 신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고요. 조현삼 부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학대 의심 신고가요.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요즘은 학교에 학업 연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교육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2021년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약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신고가 한번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보호자 입장에서 홈스쿨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를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한 차례 한번 기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는 24년의 경우에 다시 한번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관련해가지고 외할머니 학대가 있다라는 그런 신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달 초 2번의 경우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외할머니의 그런 학대 의심 신고였었는데요. 네. 외할머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기소가 되어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현선 부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요. 2021년에 한 번, 또 2024년에 한 번 있었고 이달 초에는 2건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아이가 저렇게까지 탈출을 해서 경찰에서 진술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그렇다면 이달 초에만이라도 제대로 조치를 했으면 아이는 살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사실은 몇 차례 걸쳐서 우리 사회 사법 당국에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린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이나 또 법원에 이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을 고지한 뒤에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는데 또 기각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차례 어떤 아이의 이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이나 또 경찰 당국이 이걸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이제 이 학대 신고 들어오면 좀 쉼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주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처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 11살 아이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어떤 이 사회에 SOS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인데 저는 이번에 이 목사와 이 외할머니 구속 이걸로 끝나지 말고 과연 그러면 당시에 신고가 있었을 때 예.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는 학교를 제대로 다닌 건 아니고 또 홈스쿨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처에 외할머니가 살고 왜 교회에서 머물렀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지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아이가 지금 10대 초반이니까 아직 어린 그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 어머니는 없이 외조모가 그 아이를 키웠나? 부모가 이혼을 했나 아니면 다 돌아가셨나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저 외할머니라고 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교회인지 이것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는 교회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외할머니하고 같이 산 게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예. 그다음에 그 경찰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그 아이가 외할머니보다도 오히려 목사를 더 보호자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외할머니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다음에 목사가 저 아이를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우리 어린 생명이 이렇게 참담하게 세상을 뜬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시비비가 밝혀지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그 영상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